오늘은 기계를 망가뜨리지 않는 방법을 보여줄 건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쯤은 망가뜨려야 해. 한번 볼까? 네가 언제든 쓸 수 있는 자동차가 있다고 상상해봐. 긴급 상황에도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해. 그렇게 하려면 정기 점검을 받고 오일도 갈고 벨트와 필터도 교체하고 연료도 점검하지. 가끔 멀쩡한 부품을 교체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래도 오일 필터는 저렴하니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냥 교체하지. 이제 이걸 공장에서 생각해봐. 우리 보라베르에서 여러 공장을 방문했잖아. 필터 하나 대신에 수천 개가 있고 모터 하나 대신에 수백 개가 있지. 그래서 부품을 미리 교체하면 엄청난 낭비가 될 수 있어. 그렇다고 고장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생산이 멈추는 것도 안 돼.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거든. 정확히 언제 정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은 한 회사가 인공지능과 산업용 센서를 어떻게 활용해서 기계가 정확히 언제 점검이 필요한지 알아내는지 알아볼 거야. 나는 트랙션 인공지능 센터에 와 있어. 트랙션은 10,000개 정비소가 있어. 여기에서는 실제 산업용 기계를 가져와서 한 개까지 돌리면서 데이터를 수집해. 이 데이터들은 인공지능에 입력되어 시스템이 고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줘. 그들은 기계가 내내 보내는 신호를 계속 추적해. 모든 기계는 문제가 생기면 신호를 보내거든. 자동차에서도 이미 좀 늦었을 때 알아차리잖아.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연기가 나거나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지만 목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신호를 감지하는 거야. 아직 윤활유를 조금 더 넣거나 부품을 빠르게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때 말이야. 긴급 정지 같은 상황이 오기 전에 말이지. 그 영향은 공장뿐 아니라 더 넓은 곳에도 미쳐. 우리는 현장에서 25만 대 기계를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야. 그리고 그 기계들의 무덤에서 각각의 기계가 우리에게 그들의 동작 방식에 대해 무언가를 가르쳐줬어.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각각의 기계는 트랙션이 고장을 연구하기 위해 일부러 망가뜨린 거야. 주로 모터, 베어링 또는 압축기 같은 부품에서 고장이 발생하지. 문제가 심각해지면 온도로 할 수 있어. 왜냐하면 기계가 뜨거워지거든. 지금 여기서 8개의 베어링 하우징으로 테스트를 돌릴 거야. 이 부품이 바로 베어링 하우징이야. 축을 지지하는 베어링이지. 그리고 이 모든 부품들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들이지. 그래서 부품마다 조립과 윤활이 다르게 되어 있어. 문제를 만들고 우리가 그걸 통해 배우게 하려는 거야. 기계가 몇 분만 돌아가도 열화상 카메라로 상태가 안 좋은 베어링이 97도, 98도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 곧 연기가 나기 시작하지. 마찰이 점점 심해지면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 실제 공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불이 날 수도 있어. 그 사람들이 내게 말해줬는데 산업장비 고장의 80%가 윤활 부족 때문에 발생한대. 그러니까 윤활유가 꼭 필요하고 만약 부족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카메라로는 여기 얼마나 뜨거운지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위에 물을 조금 부어볼게요. 음악. 우리는 기계가 뜨거워진 걸 보고 문제를 알았어. 중요한 건 이 센서가 열화상 카메라나 연기보다 훨씬 먼저 이를 감지했다는 거야. 이게 트랙션의 센서야. 이 센서는 진동, 초음파, 온도, 그리고 기계의 자기장까지 측정해. 음악.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감지하는 주된 방법은 진동을 읽는 것이었어. 진동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어디를 조이거나 윤활유를 바르거나 교체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지. 하지만 대부분 진동이 크게 변할 때는 이미 문제가 많이 진행된 상태야. 이건 마치 연기 냄새를 맡는 것과 비슷해. 연기 냄새를 맡을 때쯤이면 이미 뭔가가 타버린 거지.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에 또 다른 기술이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초음파야. 초음파는 인간이 들을 수 없을 만큼 높은 주파수의 소리야. 센서는 생명 신호를 듣듯이 이런 신호를 감지하고 진동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포착해. 하지만 이런 정밀한 수준에 도달하려면 센서 자체도 테스트를 거쳐야 해. 그리고 그 테스트는 바로 이 안에서 이루어져. 음악.
여기 있는 건 80도짜리 물이야. 이제 슬슬 센서가 불쌍해지기 시작하네. 살아있어. 이 기계는 빠르게 소금기 있는 대기를 만들어 마치 바닷바람에 여러 해 노출된 것처럼 부품을 변화시켜. 이건 쉐이커야. 기본적으로 흔들어주는 기계인데 아주 강하게 흔들어. 섭씨 85도에 상대 습도 97%에서 작동하지. 이런 조건에서는 우리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어. 센서는 단순히 똑똑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모든 조건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해. 이 센서는 영하 40도에서 영상 120도까지의 극한 온도에서도 작동하고 물, 먼지, 화학물질로부터도 완벽하게 밀봉되어 있어. 이 센서는 어떤 종류의 공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 그리고 센서는 장비에 따라 접착제, 나사 또는 용접으로 기계에 직접 설치돼서 사용 중에 떨어지지 않게 해.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실제로 기계가 고장나는 걸 안 볼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 센서를 실제로 테스트해보자. 여기서는 축 파손 테스트를 할 거야. 여기 가운데로 축이 하나 지나가고 있는데 지름이 한 7cm쯤 되는 꽤 큰 축이야. 동시에 여기 있는 기계가 축에 힘을 가할 거야. 10톤짜리 무게를 그 위에 올려서 축이 부러질 때까지 누를 거야. 엄청난 힘이지? 이번 테스트에서 희생되는 건 벨트야. 이 부품이 바로 한 축을 다른 축에 연결해 주는 거지. 내가 말한 모든 예시들은 고장나기 전에 센서로 감지할 수 있는 것들이야. 여기서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점은 모터가 2개 있다는 거야. 하나는 힘을 주고 다른 하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 전기차와 똑같이 작동해. 모터 하나에 힘이 가해지면 그 모터가 에너지를 생성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움직임을 멈추게 돼. 축이 부러진 것 같아. 가서 한번 보자. 여기 안에 있는 축이 완전히 휘었어. 봐봐. 이제 너희도 볼 수 있을 거야. 베어링 조각도 보이네.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면 엄청 뜨거운 게 느껴져. 여기 보면 지름이 7cm쯤 되는 강철축이 부러진 걸 알 수 있어. 정말 놀라워. 이 테스트에서만 50기가가 넘는 데이터를 수집했어. 그래서 기계의 모든 움직임, 진동, 토크, 온도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 이 신호들을 사용해서 기계가 이런 게 축이 파손될 수 있다는 증상이라는 걸 배우게 돼.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어. 벨트가 이제 곧 끊어질 것 같아. 여기 벨트의 잔해를 봐. 보는 건 재밌지만 이런 일이 너한테 일어나길 바라진 않겠지? 물론 나는 뭔가 폭발하거나 불타는 걸 보는 걸 좋아하긴 해. 하지만 공장 현장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필요가 없어. 센서가 이미 문제를 예측해 주거든. 우리가 직접 보기 전에 센서가 이런 일이 다 일어날 걸 알고 있었어. 센서는 기계의 데이터를 받아서 클라우드로 보내. 그리고 이 센서는 마치 어떤 음악이 나오고 있는지 찾아주는 앱처럼 작동해. 네가 음악을 모를 때 그 앱을 음악의 한 부분만 들어도 바로 알아낼 수 있어. 그런데 보면 그 앱은 사실 사람이 무슨 노래를 하거나 어떤 악기가 연주되는지 실제로 알지 못해. 그 앱이 하는 일은 한 부분을 뽑아서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걸 엄청나게 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여러 곡들과 비교해. 그리고 센서도 비슷한 일을 해.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센서가 파손을 감지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극한 테스트야. 하나는 아무 문제 없는 대조군 베어링이고 또 하나는 물 가까이에 두어서 극도로 습한 환경에 놓인 거야. 또 다른 하나는 열풍기를 사용해서 아주 뜨거운 환경을 시뮬레이션해.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건 모래상자야. 여기에는 송풍기가 있어서 베어링 전체에 모래를 뿌려서 아주 힘든 작업 환경을 만드는 거지. 여기는 이미 모터 받침 한쪽이 뜬 상태를 보는 테스트야. 4개의 고정 중 하나가 풀려 있어. 이렇게 되면 모터가 진동하고 정렬이 어긋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돼. 이게 센서가 감지한 거야.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주파수가 섞여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수학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걸 여러 가지 다른 주파수로 분리할 수 있어. 각각이 기계의 한 부분을 나타내는 거지. 예를 들어 이건 모터의 진동일 수도 있고 축이나 베어링의 진동일 수도 있어. 마치 컴퓨터가 음악을 듣고 악기 소리를 따로따로 구분하는 것과 비슷하지. 드럼, 기타, 베이스처럼 말이야. 그리고 이 파형들의 어떤 변화가 생기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있어. 이 그래프는 시간이 지나며 기계가 마모되어 처음엔 멀쩡하다가 유지보수가 필요해지고 결국 교체가 필요한 상태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줘. 초음파는 아주 작은 결함도 감지할 수 있어. 그건 나사 하나 조이거나 윤활유를 바르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야. 문제가 진동으로 감지될 때는 이미 부품을 교체해야 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온도가 많이 오르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야. 그래서 센서가 하는 일은 이런 데이터를 읽는 거야. 그리고 그걸 인공지능에게 보내면 인공지능이 수천, 수만, 아니면 수백만 번의 다른 측정값과 비교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센서는 종종 이전에 측정하지 못한 고장 패턴을 발견하고 고장 감지의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다. 그리고 나서 센서는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진단을 내려줄 수 있어. 하지만 센서만으로 해결이 안 돼. 프로덕션은 우선순위 지도를 만들어 어떤 기계가 급한지, 어떤 건 기다릴 수 있는지 각 상황별 조치를 정해. 이건 단순히 기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이 특정 베어링에 가능한 한 빨리 윤활이 필요하다로 바뀌는 거야. 공장 생산이 멈추면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가격, 텅 빈 진열대, 지연으로 체감하게 돼. 오늘 우리가 본 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벌어지는 일이야. 보이지 않게 모든 걸 움직이는 일이지. 산업이 멈추지 않는 건 사물 고장 원인을 집요하게 찾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야.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지.